자, 2강 들어갑니다. 신고납부, 납세 절차라 그러죠.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는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한다. 여러분들 기본서는 406조.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입니다. 미리 하는 겁니다. 예정신고와 1년에 한 번 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확정신고라고 그래요. 확정신고. 여러분들 기본서는 어디를 먼저 봐야 돼요? 408쪽부터 쭉 나와 있네요. 자, 항상 1호자산, 기타 자산까지가 1호자산은 언제까지 예정신고한다? 2개월. 반드시 앞에 말일이 붙어야 돼요. 말일을 빼면 틀린다. 날짜 계산하지 말아라. 1호자산은 말일부터 엔드 2개월 이내 신고납부. 자, 그 다음 나왔다. 부담부 증여. 뭐라고 배웠어요? 채무는 양도, 나머지는 증여. 그럼 채무는 양도세 신고해야죠? 이거는 말일부터 몇 개월이다? 3개월입니다. 말일이 꼭 붙어야 돼요. 이해도. 왜? 채무는 양도, 나머지는 증여니까 세금을 2번 내야 되잖아요. 그 1개월을 더 줘. 그래서 부담부 증여 채무는 말일부터 3개월. 자, 그 다음.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무슨 뜻이에요? 허가를 받고 토지를 파세요. 근데 포인트가 뭐다? 허가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면 무효입니다. 무효. 허가가 나야 유효가 됩니다. 허가가 나야 신고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럴 때는 전자가 들어가면 허가일 또는 해제일에 속하는 날에 공통은 무조건 뭐다? 말일이에요. 이에도 말일이고 이에도 말일이고 2개월은 똑같습니다. 외우지 말고 허가받기 전에 대금 청산은 뭐다? 무효다. 허가가 나야 유효가 된다. 이런 거를 민법에서 뭐라 그래요? 유동적 무효라 그래요. 자, 양도일 허가일과 부딪힙니다. 세 글자로 양도일,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양도시기, 5글자로 대금청산일, 단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일 이렇게 따졌죠? 자, 양도일이 3월 23일이야. 잔금 받았어요. 잔금 받은 날 세 글자로 양도일, 네 글자로 양도시기, 5글자로 대금청산일, 잔금 받은 날. 근데 허가는 한 달 뒤에 떨어졌어. 23일 날. 그럼 이 뜻은 뭐다? 허가받기 전에 잔금을 받았잖아요. 무효. 그래서 양도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된다? 말일부터 2개월. 그럼 4월 30일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6월 30일까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해는 5월 말일까지. 그러면 틀린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허가받기 전 무효. 허가일부터 2개월이 아니라 말일부터 2개월이다. 이게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6월 30일까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말일인데 뭐만 3개월이다? 부담부 증여에 대한 채무상당액만. 그리고 양도 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나더라도 뭐 해야 된다? 신고하여야 한다. 없거나 손해가 났어. 결손금이죠. 왜 신고를 해야 돼요? 정부가 모르잖아. 손해 났는지. 그럼 동일연도에 여러 개를 팔아. 예를 들어서 동일연도에 여러 개를 팔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손해가 1억 났어. 여기는 이익이 3억 났어. 그럼 같은 자산일 때는
통산에서 2억을 신고하는 거죠. 근데 신고를 안 했어. 그럼 정부는 뭐다? 3억 갖고 계산해서 세금상 불이익을 주므로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나더라도 결손금 신고하여야 한다. 됐죠? 자, 그럼 예정신고는 강행규정입니다. 임의규정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이다. 그래서 예정신고를 안 하면 역시 뭐가 붙어? 가산세.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가장 잘하는 거 나왔네요.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뭘로 구분한다? 납부지연 가산세로 구분한다. 그럼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일률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죠. 무신고는 20%가 늘어나 과소는 10. 그러나 사기, 부정, 부당이 들어가면 뭐다? 40%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기, 부정, 부당은 40. 사기, 부정, 부당이 아닌 것은 10 또는 20 이렇게 일률적으로 세금이 늘어나고 그러나 납부, 지연가산세는 하루하루 따집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1일, 지연일수에 따라 얼마? 10만 원당 22, 0.022. 그래서 신고와 관련 가산세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납부는 하루 경과할 때마다 경과일수에다가 10만 원당 22. 이거 1년 연체하면 약 9%까지 올라가요. 굉장히 센 거예요, 이거. 0.022. 그래서 예정 신고를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예정 신고를 하더라도 뭐는 안 해줘?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옛날에는 미리 신고하는 거니까 10% 빼줬어. 근데 지금은 폐지가 됐습니다. 강행 규정으로 바뀌어서 미리 하더라도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그 대신 뭐가 붙는다? 가산세를 붙여서 양도세를 늘리겠죠? 자, 그 다음. 자, 확정신고. 자, 예정신고를 안 한 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되겠죠? 확정신고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몇 호 자산? 1호 자산. 자, 나왔네. 토지거래 허가고요. 뭐가 들어가서? 전자가 들어갔을 때는 뭐다? 허가일. 잔금 청산은 무효니까 허가일 앤드 다음 연도 5월 말일까지 하는 게 확정신고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지문 정리 한번 해야죠.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옳은 지문에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예정신고하면 끝나. 그러나 엉터리 신고하면 확정신고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정신고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됐죠? 그러면 확정신고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가산세는 이중 부과 금지. 그러니까 예정신고에 가산세가 붙으면 확정신고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그 다음 해당 과세기간의 누진세율이잖아요. 적용 대상이 몇 번 이상, 2번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양도세 띄어먹었잖아. 확정신고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누진세율 대상입니다. 누진세율 대상. 어떤 거예요? 1호 자산을 2년 이상 보유하다 팔면은 누진 대상이죠. 단 분양권은 누진세율이 없고 2년 이상 보유하다 팔면은 6에서 45 누진세율 대상이라고요. 자, 그래서 앞에 거. 자, 과세 표준이 1,400이야. 한 번 팔았어. 그럼 몇 프로 적용할까요? 세율이 6%. 또 팔았어. 1,400. 예를 들어서 2번. 그럼 세율이 몇 프로야? 6%. 이렇게 안 한다고요. 세금이 줄어들어. 그러면 두 번째 거는 뭐다? 앞에 거를 합쳐.
1,400 합쳐. 근데 얼마로 해야 돼? 합쳐서 2,800. 그럼 세율이 15%로 올라가요. 올라가. 그래서 미리 납부한 거는 빼고, 그래서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번 이상 팔 때는 따로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6%, 6%. 앞에 거를 합산하면 2,800이 되겠죠? 그럼 세율이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겠다. 포인트가 뭐다? 누진세율, and 2회 이상.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6%, 6% 세금을 띄어먹었죠? 그래서 확정신고를 얼마로? 2,800으로 하여야 한다. 여기까지가 기본이고. 자, 부가세. 양도세를 감면받았잖아. 그럼 양도세는 없죠? 이 중에 몇 프로? 20%는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감면세액이에요. 납부세액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항상 양도소득세든 종합소득세에 따라가는 세금이 뭐가 있어? 지방소득세 10%. 그래서 이거는 양도소득세의 10%는 뭐가 따라간다? 지방소득세. 이거는 따로 납부하는 독립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가 나오면 필수로 따라다닌다 10%. 무슨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따로 납부하는 독립세다. 그럼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자, 양도세를 계산했어요. 1,000만 원. 이게 법에 의해서 감면받았어. 50%를 감면받았다. 그럼 세금이 달라지겠죠? 양도세는 500만 원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러면 감면 얼마 받았어? 감면 500만 원. 그럼 양도세는 안 내는 거야. 그럼 양도세는 500만 원만 냅니다. 500만 원. 그럼 양도세는 안 내되 여기에 몇 프로? 20%. 이해의 이름이 뭐다? 100만 원. 이해의 이름이 농어촌 특별세다. 20%는 무슨 세액에 붙는다? 감면세액에. 그래서 얼마를 내야 돼? 합쳐서 600만 원을 납부해야죠.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납부세액에 속으면 안 돼요. 감면세액. 납부세액의 10%는 지방소득세가 따라간다는 것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은 기본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408쪽. 자, 예정신고잖아. 항상 양괄호 1번 기타 자산까지가 1호 자산. 말일부터 2개월. 그 다음 2번 나와 있죠.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거래에 관한 허가 구역에는 토지를 포인트가 뭐다? 허가를 받기 전. 그럼 무효잖아. 대금 청산은 무효이므로 말일부터 2개월은 언제부터 따진다? 허가일. 절대 양도일하면 안 돼요. 허가일 and 말일 2개월. 자, 그 다음 양괄호 2번 부담부증이야. 채무는 양도다. 나머지는 증여다. 세금 2번 내야죠. 그럼 얘는 말일부터 3개월. 나머지는 다 2개월이에요. 그리고 양도 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나더라도 신고하여야 한다.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럼 뭐를 신고한다? 우리 배웠잖아, 지금까지. 자, 일단은 뭐가 나와? 밑줄고 양도 차익이 나오잖아. 여기서 뭐를 공제받아?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뭐를 적용해? 세율. 그러면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 양도 차익 밑줄 긋고 장특공제,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뭐를 적용해? 산출세액. 이 과정을 어떻게 한다? 신고도 하고 납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양괄호 2번은 딱 별 붙여요. 예정신고를 2번 이상 하는 경우 포인트가 뭐다? 누진세율 적용 대상 and 2번 이상. 그럴 때는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합산하여 그래야 세율이 높아서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미 납부한 거 빼주고 그럼 합산하여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돼? 양도세 띄어먹었잖아. 그럴 때는 확정신고를 다시 해야 됩니다. 합산해서. 자, 그 다음 409쪽. 자, 예정신고. 자,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는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 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감면세액이 있다면 이거를 빼고 은행 등에 납부를 하고 그리고 2번도 똑같아.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시부가세액이 있어. 그래서 정부는 저 녀석은 세금을 띄어먹을 자야. 조세 포탈 이런 자는 수시로 세금을 징수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체 세금을 납부할 때는 수시로 납부한 세금은 공제하고 나머지를 납부하죠. 공제하여 납부한다. 그리고 4번 예정신고를 안 하면 강행규정이에요. 이행하지 않으면 무조건 뭐가 붙는다? 가산세를 부과한다. 근데 예정신고를 안 하더라도 예정신고를 하더라도 세액공제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안 하면 가산세 일반무는 20%, 부정, 부당, 사기는 무조건 몇 프로? 100분의 40. 자, 넘어가죠. 자, 410조.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는 몇 프로 늘어나? 100분의 10. 그러나 부정이 들어가면 무조건 40. 그러나 7번 납부 지연 가산세는 하루하루 따져요. 박스. 1일 하루하루 10만 원당 22. 그래서 납부 지연 가산세와 헷갈리지 말고요. 자, 그 다음 중요 기출 문제.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 허가 거래 토지를 대하여 20년 1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포인트는 뭐다? 2월 28일 날 매매 대금을 모두 수령했다. 23년 5월 30일 허가를 받았다. 그럼 5월 30일에 밑줄 긋고 그래서 갑이 양도세 예정 신고 기한을 물어보네요. 자, 그럼 양도일이 언제예요? 잔금 받은 날이 언제예요? 언제? 2월 28일, 23년. 근데 허가를 언제 받았어요? 허가를 언제 받았다고 나왔다. 23년 5월 30일. 그럼 이건 무슨 뜻이다? 허가 받기 전에 대금 청산은 무효다. 무효. 그럼 예정 신고는 말일부터 몇 개월 하라? 2개월 더하기 2. 그럼 언제까지 한다? 7월 30일이네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3번. 7월 달은 크죠? 31일. 이렇게. 근데 이거는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예정 신고 기한. 만약에 확정 신고 기한을 물어보면 몇 번일까요? 해가 바뀌죠? 24년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기한이니까 그럴 때는 2번으로 답이 바뀐다. 확정 신고를 물어보면 5월 말일, 예정 신고를 물어보니까 답이 3번이네요. 자, 확정 신고. 자, 확정 신고는 한 번 하는 거예요. 1년에 항상 해가 바뀌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합니다.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 412쪽. 2번. 자, 예정 신고를 한 자 중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죠? 왜? 세금을 띄어먹거나 엉터리 신고했을 때. 그래서 예정 신고를 한 자는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는 지문. 그러나 다만을 붙여요. 해당 과세견의 누진세율 적용 대상이 2번 이상 예정 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확정 신고를 하라. 그럼 박스에 우리는 1번만 알면 돼요. 1번. 자, 누진세율 대상 and 예정 신고 2번 이상. 그럼 어떻게 신고해야 돼요?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근데 어떻게 했어? 예정신고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면 확정신고를 다시 해야 됩니다. 자, 4번 별 딱 붙이고 4번 가산세 이중부과 금지. 그래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단서가 뭐다? 예정신고를 안 한 경우. 그래서 괄호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되면 확정신고를 안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이중부과 금지. 그래도 예정신고를 안 하면 무조건 가산세가 부과됐어요. 부과됐기 때문에 확정신고는 적용을 안 합니다.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6번. 자, 6번은 뭐다?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다. 자, 1번.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중축합니다. 8호 제곱을 초과하는 거, 큰 거. 그래서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중축일로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 제척기간 5년 이내입니다. 건물을 양도한 거로서 자,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었어요. 자, 신축했어. 또는 중축. 몇 년 이내에 팔았다. 5년 이내. 자, 우리가 신축하면은 소요된 비용. 이게 과세표준이죠? 3억이야. 소요된 비용. 즉, 사실상 취득가액이 취득가액이잖아요. 그래서 소요된 비용 3억으로 신고하지 않고 뭐를로 신고해서 감정가액. 또는 뭐다? 환산. 취득가액으로 신고합니다. 신축, 중축만 해당돼요.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으로 계산했다. 그럼 소요된 비용이 3억입니다. 이게 취득가액이잖아. 그럼 이거보다 감정가액이 높아. 이게 4억이야. 4억. 그럼 5년 이내에 양도했잖아. 8억에. 그럼 양도가액은 8억. 그럼 취득가액은 원래 3억이죠? 이해로 하지 않고 취득가액을 4억으로 요렇게 했죠. 그럼 양도세 줄어들었잖아요. 원래는 3억인데 소요된 비용. 사실상 취득가액이 3억인데 양도세를 띄어먹으려고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으로 4억으로 신고하면 세금을 띄어먹었다. 그럼 못 띄어먹게끔 어떻게 보완장치가 있다? 이 녀석의 몇 프로? 5%를 가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해서 세금을 많이 걷습니다. 자, 1번. 이거 2번 출제됐어요. 별 딱 붙여요. 자, 취득가액을 뭘로 적었어?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 그리고 위에 5년. 그리고 감정가액, 중축의 경우는 중축일 때 또는 환산 취득가액으로 적었다. 포인트는 뭐다? 세금을 띄어먹었으므로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디에 더한다? 결정세액에 더한다. 중요한 거는 100분의 5는 산출세액에 곱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의 5%를 얹히는 거예요. 그래서 100분의 5 앞에는 뭐다?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의 5% 결정세액에 더해서 세금을 많이 걷는다. 시험은 어떻게 나와? 산출세액의 5% 하면 틀려요.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의 5%. 그래서 숫자가 뭐다? 5년 5%. 자, 중요한 거는 5%는 어디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감정가액 또는 뭐다? 환산 취득가액의 5%를 결정세액에 더한다. 이 경우는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이제 분할납부가 나오네요. 자, 분할납부가 나오네. 필수예요. 필수. 이거 무조건 출제된다. 필수. 뭐를 비교해야 돼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필수로 무조건 출제해요. 자, 오늘 양도세. 양도세는 덩어리가 크니까 요건이 1000초가. 1000초가예요. 그리고 분납기간은 2개월. 그럼 1000초가니까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개월 이내에 분납하고 2000초가일 때는 50% 이하 필수. 그래서 이 분할 납부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언제까지? 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됩니다. 까지. 그래서 이 분할 납부는 예정신고만 가능하다. 땡. 예정신고, 확정신고 다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잘 봐두라고요. 근데 물납은 안 돼. 물납이 되는 거는 뭐밖에 없어? 재산세. 1000초가 관할구역의 부동산, 물납 둘 다 안 돼. 왜 둘 다 안 돼? 30% 손해나잖아. 폐지. 자, 그래서 연결을 시켜야 돼. 숫자 250, 1000초가 분납기간 2개월, 6개월, 2개월. 그리고 분납 가능 금액 항상 이해의 배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이럴 때는 요거 좀 수정해 주세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좀 수정해 주시라고요. 그리고 500만 원 초과일 때는 50% 이하. 그 다음 종부세 250 초과죠. 500만 원 이하는 250을 차감한 금액, 초과하는 금액이랑 똑같습니다. 500만 원 초과 50%. 그럼 신청은 2 이내까지 똑같아요. 이거.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세 가지 숫자 250, 1000 초과 250, 1000 초과 분납기간은 2개월, 6개월, 2개월 그리고 분납 가능세 무조건 출제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자고요. 납부할 세액이 400만 원이야. 납부할 세액이 600만 원이야. 납부할 세액이 1200만 원이야. 납부할 세액이 3600만 원으로 가정하자고요. 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와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자, 400만 원. 재산세, 종부세는 분납할 수 있죠? 250 초과니까. 그럼 분납 금액은 얼마다? 150. 250은 납기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되고 2개월 이내에 150. 여기도 150. 그럼 양도세는 요건이 1000 초과니까 분납할 수 없다. 이렇게. 자, 600만 원. 자, 600만 원. 500만 원 넘어가죠? 절반. 그래서 300만 원은 납기 내에 내고 2개월 이내에 300, 6개월 이내에 300 할 수 없다. 양도세는 요건이 1000 초과니까. 자, 그 다음 1200. 500만 원 넘어가죠? 여기는 얼마? 600. 그럼 600은 납기 내에 내고 그럼 여기도 600. 자, 여기. 자, 양도세는 1000 초과에서 항상 배야. 2000만 원 이하는 1000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분납 금액이 얼마가 된다? 200만 원이다. 그럼 1000만 원은 뭐다? 납기 이내에 납부하고 2개월 이내에 200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자, 3600이다. 여기는 절반, 1800. 그럼 1800은 납기 내에 내고 그럼 여기도 1800. 그럼 여기도 똑같죠? 2000 초과잖아. 그럼 여기도 분납 금액은 1800. 납기 내에 1800 내고 이렇게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이네. 이렇게 비교가 돼야 돼요. 그럼 오늘 양도세잖아. 양도세 1000 초과니까 이 두 가지는 할 수 없다. 1200은 어디에 들어가? 2000 이하니까 1000을 빼면 돼.
1000을 빼면 200. 그럼 1000은 납기내에 내고. 자, 3600은 어디에 들어가? 2000 초과 절반. 그럼 암산해야죠? 3600의 절반은 1800을 분납한다. 1800은 납기내에 내고 어떠한 형태든 이거 출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기본에서는 뭐다? 250, 1000 초과. 분납기간은 2개월, 6개월, 2개월. 그럼 250에 배, 500, 500. 그래서 이거는 수정하라고 그랬어요. 250을 초과하는 금액. 250을 차감한 금액 똑같습니다. 여기는 1000이니까 배, 2000. 그래서 요거는 1000 초과. 초과일 때는 50%.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분할납부가 끝났네요. 그럼 여러분들 기본서 416쪽 분할납부 요건 얼마? 1000 초과에 밑줄 긋고 1000 초과 예정신고든 확정신고든 1000 초과 어떻게 외워? 기억이 안 나는 분천지입니다. 양도세는 분천지의 분할납부 1000 초과.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양괄호 2번이야. 별 딱 붙이고 2천만 원 이하는 얼마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1000 초과. 그리고 2000 초과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50% 이하. 그래서 414페이지 박스에 별 딱 붙여요. 박스에 2천만 원 이하는 뒤에 오는 지문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2000 초과일 때 뒤에 오는 지문은 50% 이하. 절대 뒤바뀌지 말아요. 그래 놓고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을 계산할 줄 알아야죠. 1200만 원일 때는 200만 원, 3600만 원일 때는 절반, 1800. 요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분할납부는 신청합니다. 언제까지? 예정신고기한까지. 근데 확정으로 가는 경우는 확정신고기한까지. 그 다음 부가세 아까 했죠? 농어촌 특별세는 납부세액이 아니라 감면세액. 그러나 지방소득세 10%는 부가세가 아니라 따로 납부하는 독립세입니다. 그래서 납부할 세액의 10%는 뭐가?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과세되고 감면세액의 20%는 농특세. 그럼 나머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넘어가요. 416페이지. 자, 징수. 양도세 징수. 416페이지. 자, 예정 또는 확정 신고세액을 미납부했다. 그럼 거둬 드려야지. 미납부한 거는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럴 때는 국세 징수법에 따라 징수하고 그 출제되는 거는 2번입니다. 자, 신고를 안 했어. 그럼 정부가 결정하죠? 신고를 안 했어. 정부가 결정하거나 바르게 고쳐서 추가 납부세액이 있을 때는 며칠 이내에 징수한다? 30일. 거주자에게 알린 날로부터. 그럼 양괄호 2번은 가끔 시험에 나와. 무신고했잖아. 그럼 정부가 조사가 들어가서 추가 납부세액 있으면 결정해서 우리들에게 세금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며칠 이내에 징수한다? 30일. 60일하면 큰일 나요. 30일 이내. 어떤 용어가 들어가면 결정 또는 경정. 바르게 고치는 거. 즉 무신고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들에게 알린 날로부터 즉 고지서를 보낸 날로부터 30일. 그래서 알린 날로부터 50일. 30일이에요. 30일. 그리고 양도세 환급.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별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수시부가 어쩌고 저쩌고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 당연히 초과하는 거는 세금을 많이 걷었죠. 환급해야죠. 또는 환급하기 싫으면 다른 사항이 뭐가 있어? 강세 징수비에 충당한다. 옳은 지문이에요. 환급하거나 강제 징수비에 충당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른쪽 기출문제.
자,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포인트 뭐 팔았어? 주택. 항상 말일부터 2개월. 그럼 3월 21일에다가 더하기 2. 그럼 5월 21일이 아니라 5월 30일이 되겠네요. 5월 31일. 2번 틀렸네. 주택 언제까지 예정 신고한다? 말일부터 2개월. 그럼 3 더하기 2, 5월 31일. 자, 그 다음 2번. 확정신고 납부 시 1,600이다. 드디어 나왔다. 얼마를 분납한다? 600. 법조문이 뭐다?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600. 맞네요. 답은 2번이네. 그리고 예정신고 납부시 납부할 세액 2,000만 원인 경우 분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요건이 뭐예요? 1,000초과. 1,000초과예요. 그러면 2,000 초과하는 경우는 분납할 수 있다. 틀린 지문이에요. 범위이기 때문에. 그러나 2,000만 원인 경우 2,000만 원인 경우는 분납할 수 있다. 옳은 지문. 그래서 요건을 물어보는지 범위를 물어보는지 숫자가 나올 때는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1,000초가 요건. 2,000초가 틀려. 요건이니까. 그러나 2,000만 원인 경우는 범위잖아. 1,000초가에 들어가죠. 그래서 2,000만 원인 경우는 분납할 수 있다. 그리고 손해가 나더라도 예정신고하여야 한다. 아니한다 틀렸네요. 그리고 예정신고하지 않는 거주자는 어떻게 한다?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라도 뭐를 해야 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양도차익이 없다는 뜻이죠. 없더라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하지 아니한다. 틀렸네요. 그럼 정답은 2번이네요. 자, 2번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코스로 들어갑니다. 자, 국외 거. 항상 양도소득세는 국외가 나오면 조심합니다. 해외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죠. 그래서 자본 국제화 시대가 되면서 15년 전부터는 뭐다? 국외 자산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국내 거와 국외 거를 반드시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납세 의무자.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주소를 둔 자를 뭐라 그래요? 거주자. 그래서 국내 자산은 납세 의무자가 된다. 당연히 세금 내야죠. 중요한 것은 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반드시 몇 년이 붙어야 돼? 5년이 붙어야 된다. 1년, 2년, 3년, 4년은 과세하지 않아요.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는 국외 거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5년이 꼭 붙어야 돼요. 5년 이상. 국내 것은 무조건 납세 의무자가 되고 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반드시 5년이 붙어야 돼요. 그 다음 과세 대상 차이. 자, 나왔다. 임차권은 채권이죠. 국내 것은 등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도 대주주만 과세하고 우리 같은 소액주주는 과세 안 해요. 절대 주식은 신경 쓰지 말고요. 그러나 국외 거는 임차권도 과세합니다. 실질로 등기되지 않더라도 미등기는 우리나라만 쓰는 거예요. 국외는 실질로 따진다. 왜? 이 해외 그 유럽 일부는요. 미등기 안 써요. 건물은 미등기가 없어. 땅에 부속물로 보는 나라가 많다고요. 미등기는 국내 것만 씁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되면 과세, 미등기는 과세를 안 해. 그러나 국외권은 부동산 임차권이면 등기 불문하고 과세합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은 무조건 관계없이 과세하고, 이건 써놓은 거예요. 이건 시험에 안 되니까 참고. 자, 그 다음 양도 차익, 국내 것은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실질거래가요. 그래야 세금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실질거래가액을 등기부에 기록하게 돼 있어요. 2005년부터. 그리고 확인이 안 된다. 실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뭘로 계산해? 추계, 순서, 매감, 환기 이런 걸로. 그 다음 국외는 똑같아. 그러나 확인이 안 되면 시가라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추계 결정은 국내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외 거는 매감 환기를 안 쓴다. 우리나라 공무원이 국외 거를 매감 환기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한 시가로 계산한다. 그 다음, 자, 미국에서 부동산을 팔았다. 달러를 원화로 바꾸어서 신고해야죠. 미국에서 팔면 뭐다? 미국 법에 의해서 양도세 내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신고를 하되 달러를 원화로 환산합니다. 그럼 원화로 환산할 때는 어느 시점에서 환산하느냐? 자, 양도 차익의 외환상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법에 의해서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시점에서 이런 환율을 적용해서 원화로 계산한다. 그럼 수령하거나 이거는 뭐를 얘기합니까? 양도가액. 돈 받잖아. 지출은 뭐다? 필요경비를 얘기합니다. 필요경비는 지출하잖아. 그래서 양도가액은 수령일 현재 뭐만 알면 돼? 환율을 적용하고, 필요경비는 지출한 날 현재 환율을 적용해서 원화로 계산한다. 뭉뚱그려서 양도일 현재 환율을 적용한다 그러면 안 돼요. 양도가액은 수령일 현재 환율을 적용하고, 필요경비는 나가는 거니까 지출일 현재 환율을 적용한다. 뭉뚱그려서 양도일 현재 환율하면 땡. 자, 그 다음 과세표준. 자, 요건이 충족되면 국내는 장특공제 해줘요. 기본공제도 해준다. 근데 여기 배제, 장특공제는 국외는 죽어답게 해도 안 해줘. 왜? 물가 상승분은 국내만 해줘. 국외 거는 장특공제 안 해줘. 그러나 250 기본공제는 해줍니다. 그리고 세율 나왔잖아. 미등기는 70, 40, 50, 60, 70, 6에서 45. 복잡하죠? 오늘 배웠잖아. 근데 다른 나라는 미등기 없다. 무조건 주식 빼고는 6에서 45로 간다. 미등기는 국내 것만 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다른 나라는 장특공제 안 해줘. 왜? 장특공제는 원칙이 뭐다? 3년 보유해야죠. 근데 국외 거를 팔 때는 1년 만에 팔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신고할 때는 3년 보유했다고 속이더라.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장특공제를 배제하는 대신에 세율 파트에서 이익을 줍니다. 보유기간 안 따지고 무조건 6에서 45. 그리고 똑같아. 분납은 가능하나 물납은 불인정.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이쪽을 봐야죠. 국외. 자, 거주자는 몇 년 이상일 때는만 납세할 의무가 있다. 5년. 두 번째, 임차권은 등기불문.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장특공제 배제. 네 번째는 미등기 배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국외 거. 국외 겁니다. 근데 하나만 딱 한 번 해봐요. 자, 해외 부동산 투자할 때 외화를 차입해서 빌려서 국외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고, 좋은 말로.
그럼 외화를 차입했다. 그리고 부동산을 사고 팔았죠? 그럼 외화를 차입했으니까 환차익이 있잖아. 그래서 환차익은 뭐다? 국외거 계산할 때는 양도세 계산할 때는 제외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환차익이 생겼다. 이거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외화 차입 자산은 뭐다? 제외. 왜?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국외거네요. 자, 그럼 기본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죠. 418쪽. 자, 납세무자는 몇 년이 붙어라? 밑줄고 5년 이상. 418쪽. 자, 과세대상. 1번, 2번, 3번. 국내래 거랑 똑같아. 근데 2번만 별 표시해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발생한 소득 중에 부동산 임차권은 제외가 아니라 포함합니다.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불문하고 실질이 임차권이면 무조건 포함하되 국내 것은 등기된 것만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 거기 나왔네요. 두 번째 줄 외화를 차입하여 밑줄 긋고 취득한 자산을 양도했죠? 그럼 환율 변동으로 환차익이 생겼어. 그럼 벌었잖아. 환차익이 생긴 거는 뭐다? 양도소득 범위에서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왜?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자, 양도차익의 계산. 원칙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밑줄 그어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예외. 실거래가액을 확인될 수 없을 때는 절대 추계 결정하면 안 돼요. 오른쪽 어쩌고 저쩌고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밑줄 그어 시가. 그 시가가 산정 어려울 때는 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가. 그리고 필요경비는 똑같아. 양도차익에서 3개. 필요경비 1번 취득가액, 2번 자본적 지출액, 3번 양도비 똑같죠? 그래서 취득가액도 원칙이 뭘로 구한다?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안 되면 뭘로 구한다? 시가. 절대 추계 결정 안 합니다. 자, 3번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자, 외화환산 어떻게?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환율로 계산한다.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이거 수령이 뭐다? 양도가액을 뜻하고 돈 받는 거니까 필요경비는 나가는 거니까 지출한 날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한다. 뭉뚱그려서 양도일 현재 환율을 적용한다. 땡. 그 다음 4번 별 하나 딱 붙이고 장특공제 물가상승분 국외거는 공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본공제는 기초비용은 공제한다. 기본공제는 국내 사산 공제 방법 등을 준용한다. 이 뜻은 뭐다? 공제한다. 그 다음 물납분납. 자, 물납은 안 되죠. 뭐는 된다? 국내 자산과 동일하게 물납은 적용하지 않는다. 분납만 적용하네요. 그리고 42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세율. 세율이잖아요. 그럼 세율은 무조건 6에서 45를 적용한다. 보유기간 안 해요. 6에서 45. 6에서 45. 고로 미등기 70% 적용 안 합니다. 미등기는 우리나라만 쓰는 거야. 6에서 45. 미등기 없잖아요. 그래서. 자, 그 다음 5번. 국외자산이잖아. 그럼 미국에서 팔았어. 그럼 미국 법에서 양도세 냈죠? 우리나라에서 또 내면 이중과세잖아. 그래서 5번. 외국 납부세액은 공제를 해준다. 그럼 공제할 때는 1번, 2번 두 가지 방법으로 뭐다?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양과로 1번에 보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번은 뭐다?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납부한 만큼 공제받아. 근데 2번은 뭐다? 필요경비가 많아. 그럴 때는 뭐다?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는 방법. 포인트는 뭐다? 둘 중 하나를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
않았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준용. 국외 겁니다. 양도세에 관해서는 다음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딱 세 가지는 말만 안 합니다. 첫 번째 뭐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폐지. 준용하지 않죠? 또 뭐도 준용하지 않아? 미등기도 준용하지 않아요. 미등기도 준용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넘겨봐요. 자, 422쪽. 꼭대기. 기준시가도 준용하지 않습니다. 딱 세 가지야, 기본이. 장특공제 안 해준다. 준용 안 해요. 미등기 70%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20페이지 기준시가도 준용하지 않습니다. 기준시가는 우리나라 부동산을 만들어 놓은 거죠. 기준시가. 국외는 기준시가가 없어요. 우리나라 게 아니니까. 그래도 기준시가는 국내 것만 쓰는 거지 국외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뭘로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에. 그래도 박스, 별 딱 붙여요. 국내와 국외 차이점. 나왔죠? 5년이 붙어야 돼. 5년. 쭉 읽어보세요. 다 설명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아. 얘랑 똑같은 거라고요. 자, 오른쪽만 봐요. 첫 번째, 5년. 임차권도 무조건 과세. 세 번째는 추계 방법 안 쓴다. 매각 만기 안 쓰고 시가. 장특공제 배제. 그 세율은 무조건 6에서 45. 자, 문제 한번 풀죠. 국외. 1번. 양도차익 계산치 필요경비 외화환산은 필요경비죠? 자, 무슨 환율? 지출일 현재. 이 현재가 중요합니다. 필요경비는 지출한 날 현재 환율을 적용한다. 줄여서 지출일 현재. 그럼 맞는 지문이네. 답이 1번이잖아. 지출일 현재. 필요경비니까. 만약에 양도가액을 물어보면 수령일 현재. 필요경비는 지출일 현재. 맞죠? 나머지 다 틀렸네. 2번. 몇 년? 5년 이상. 5년 이상. 3년간 틀렸네. 5년간. 그 다음 미등기 70% X. 미등기 안 써. 무조건 6에서 45. 그 다음 장특공제 3년 이상 적용한다. 땡. 배제한다. 안 해줘요. 그리고 5번. 국외자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 있더라도 양도 당시 현황에 반영한 시가의 은행기 원칙. 땡. 원칙은 뭐다?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실거래가액이 있으면 실거래가액을 구하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될 때만 시가로 구합니다. 있더라도. 그럼 있으면 뭐다? 실거래가액에 의하는 게 원칙이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서, 기본 강의가 끝났어요. 지금 여러분들 기본 강의는 뭐다? 기출문제 수준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기출문제 수준으로. 자, 그래서 이 요약집 강의가 끝나면 이제 다음 주부터 예정일잖아요. 이제 기본서를 바탕으로 배운 뭐를 해야 됩니까? 이제 기출문제 분석이 들어갑니다. 그럼 기출문제가 끝나면 다시 한번 기본서를 요약하는 거죠. 기본서를 요약한 요약집 강의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순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그럼 우리는 이 기본서를 보면서 제가 핵심 정리 프린트 줬죠? 양도세.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번호가. 그래서 책대로 딱 핵심 정리 양도세 프린트, 취득세 프린트 쭉 줬죠? 그거를 딱 하나로 모아놔야 돼요. 모아놓고 항상 수시로 보면서 이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제 뭐를 해야 돼? 이제 전체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전체 내용을 기본적인 거 정리를 하는 시간으로 이제 강의가 들어갑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합니다.